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럴 만한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겠습니까? 또한 만약 주식에 투자한다면 국내 주식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집값은 정부가 대출 한도를 강하게 규제한 이후부터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크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주식도 비슷하죠. 미국, 한국 주식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런데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항상 오르더라.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노후뿐만 아니라 다 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할까? 아니면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자, 그랬을 때 미국이냐 한국이냐 등등은 우리들의 창창한 노후뿐만 아니라 다 큰 자녀들의 미래에도 매우 중요하죠. 또한 요즘 정치, 한국 정치나 경제 뉴스 보면 상법 개정 또는 코스피 5천, 또 최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PBR도 모르더라, PBR이 얼마인지도 모르더라 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다 하는 뉴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PBR, PER 그리고 상법 개정, 코스피 5천 간다 이 같은 의미들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아셔야,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셔야 일단 뉴스가 재미있어집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아니까. 또한 뉴스가 재미있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경제신문과 같은 큰 언론 그닥 신뢰하지 마십시오. 참고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언론사들의 수익원은 광고, 그리고 기업들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종이신문을 매달 구독료 내고 구독하는 사람 있다 없다? 거의 없죠. 대부분 광고 수입인데 그 광고가 대기업들에게서 대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은 기업들에게 박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현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기업들이 쏟아내는 경제 뉴스들이 때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고 하는 것은 나의 노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 가지 쏟아지는 뉴스들을 재미있게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유익해진다는 뜻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한국 코스피 지수가 5천까지 간다라고 할 때 그 5천은 한국 경제 상황하고는 일단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주가 지수가 개별 기업의 가치가 경제랑 관계가 없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한 질문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뉴스에서도 또 투자, 경제 관련 정보에서도 자주 듣습니다. 두 가지 용어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주 쉽게 PBR, PER. 그리고 이 PBR과 PER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고, 자, 그것들이 한국의 주식 가치 그리고 부동산, 그렇다면 나는 여윳돈이 있다면 서울 강남에 집을 살까, 주식에 투자할까, 국내에 투자할까, 미국에 투자할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아주 좋은 기준점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PBR. 자, PBR은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구설수에 오른 항목이기도 합니다. PBR은 Price to Book Ratio라고 하는데 주당 순자산 비율입니다. 이것은 장부상 가격, 이때의 장부상 가격은 기업의 순자산을 뜻하는데 장부상 가격을 주가로 나눈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회사의 가격을 장부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장부 내놔봐 하잖아요. 예컨대
건물과 같은 부동산, 기계와 비품과 같은 자산, 그리고 특허권, 영업권과 같은 모형자산, 기타 대출금도 있죠. 빚, 부채, 그 다음에 은행 예금 등과 같은 각종 현금성 자산 등등 이 모든 것을 따져서 지금 현재 순자산,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 순자산을 평가하는데 이것을 장부상 가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요, BOOK, book이라고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PBR을 영문으로 Price to Book Ratio 할 때 이 book, BOOK가 회사의 순자산이다. 그 다음에 Price, 이것은 주가를 뜻하죠. 자, 그러니까 PBR을 구할 때는 먼저 BPS라고 하는 회사의 순자산을 현재 주식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보통주 수량으로 나눈 값, PBS라고 하는데 그 PBS를 먼저 구한 다음 그것을 다시 현재의 주가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PBS는 Book Value for Share라고 설명이 되는데 그 같은 한 주당 순자산 BPS를 지금 주가로 나눈 것이 PBR입니다. 그러니까 PBR 이꼴 주당 순자산, 그러니까 BPS 분의 주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PBR을 가지고 현재의 주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PBR이 1이다 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그 기업의 주가가 그 기업의 장부가치,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와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해당 기업이 지금 당장 파산해도 그 기업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손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파산한 회사를 청산해서 자산을 찢어 나누어 가지면 손해 없다, 이런 뜻인데, 물론 파산 가치는 고려해야겠죠. 근데 파산이 되면 특허권, 영업권 등도 평가절하될 것이고, 파산이 되는 자산이 제대로 팔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손해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같은 PBR이 1보다 못하다, 예컨대 0.7, 0.8,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그 기업의 자산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다, 즉 저평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그 기업이 지금 당장 파산해도 그 기업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 기업을 청산하고 남는 돈을 나누어 가지면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산 가치는 고려해야겠죠. 실제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말입니다. 자, 이제는 반대로 PBR이 1보다 높은 경우, 즉 PBR이 1.5, 2, 이 같은 경우입니다. 자, 이것은 현재의 주가가 그 기업의 자산 가치보다 비싸게 거래된다는 뜻이죠. 즉, 주가의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기업이 지금 당장 파산하면 오히려 그 기업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손해볼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주식 가격에 대한 평가는 PBR보다 주당 순이익 가치를 뜻하는 PR이 먼저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은 계속 경영을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데, PER은 이따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PBR, 즉 주당 순자산 가치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의 평균 PBR은요, 지난 8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1.06이라고 합니다. 즉 8월 19일 종가 기준의 주가 수준이 장부상 가격의 거의 1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들을 통째로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기업들의 장부상 가격보다 단 6%만 더 주고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조차 6월 말 결산 기준으로 보면 PBR은 1.03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코스피의 PBR은 평균 코로나 팬데믹 같은 재난 상황을 제외하고 나면 0.7에서 1.3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평균 1 정도. 참고로 이웃 대만은요, PBR이 2.4, 일본이
1.6, 브라질 그리고 태국도 각각 1.6, 1.7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평균이 1.8이라고 하니까 한국 기업들 코스피 평균 PBR이 얼마나 낮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공산국가 중국도 PBR이 1.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의 가치는 일본, 대만, 태국은 물론 중국 그리고 신흥국 평균에도 한참 뒤떨어지는 셈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회사는 끊임없이 자본, 즉 돈이 필요합니다. 계속 투자를 해야 하니까 그 돈을 삼성전자처럼 기업이익을 통해서 확보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의 기업이익이 그닥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의 대기업과 미국의 빅테크 기업 등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외부에서 투자금을 유치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한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공장 증설 혹은 신설 비용을 충당합니다. 그런데 이 PBR이 1보다 낮으면 투자금을 유치할 때 회사 가치가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투자금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평균적인 기업의 경우 1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유상증자를 하면 한 주당 가격을 거의 액면가 수준으로만 받을 수 있지만 이웃 대만은 2.4배, 일본은 1.6배, 심지어 태국조차 1.7배, 공산국인 중국조차 1.5배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발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당연히 투자금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죠. 자칫하면 경영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PBR이 무려 50이 넘습니다. 즉 엔비디아가 외부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한다고 하면 한 주당 액면 가격의 50배 이상으로 할증 발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자본 유치도 그만큼 쉽겠죠. 자, 이제 PR, 즉 주당 순이익 비율, 영어로는 Price to Earnings Ratio라고 하는데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PR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EPS, 즉 Earning per Share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EPS는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얻는 당기 순이익금을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보통주 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된 EPS를 현재 유통되는 한 주당 가격으로 나눈 것이 PR라고 하죠. 즉 주당 순이익 비율, Price to Earning Ratio라고 합니다. 특히 PR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익의 앞으로 향후 12개월 선행 PR을 기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고 이때의 미래 가치는 그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낼 것이냐라는 가치를 뜻하죠. 그래서 최소한 1년, 지금부터 12개월 동안 이익 추정치가 얼마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것이 향후 12개월 선행 PR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평균 PR은요,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PR이죠. 코스피가 약 10 정도 됩니다. 이 말은 앞으로 10년을 벌어야 이 기업이 현재의 시가총액과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평균 PR이 25를 넘습니다. 즉 앞으로 25년을 벌어야 되는 가격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앞으로 10년을 벌어야 되는 가격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미국은 평균 25년을 벌어야 되는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2.5배 이상 평균 고평가된다라는 뜻입니다. 개별 기업으로 따지면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집니다. 근데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는 6월 말 결산 기준으로 오늘 현재 PR이 13.36에 불과합니다. 반면 같은 반도체 회사인 미국의 AMD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PR이 100을 넘나들고 대만의 TSMC조차 20이 넘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현재 50이 넘었습니다. 즉 한국의 삼성전자는 앞으로 13년을 벌어야 현재 시가총액하고 같아지지만 대만의 TSMC는 앞으로 20년,
심지어 엔비디아는 50년, 미국의 AMD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0년을 벌어야 하는 가격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기업들, 대표적인 삼성전자조차도 외국의 다른 기업, 특히 미국의 기업들과 비교하면 형편없이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요, 미국의 평균 기업들은 한국의 평균 기업들에 비해서 같은 노력으로 2.5배 더 많은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개별 기업으로 따지면 미국의 AMD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는 삼성전자보다 같은 노력으로 8배 정도 더 많은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테슬라는 180, 팔란티아의 PR은 무려 500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PBR, 즉 한 주당 순자산 비율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PBR은 PR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장부 가치의 평가가 높아지면 주식 가격이 오르겠죠? 그에 따라 기업 이익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한 주당 순이익 비율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주가가 오르면. 물론 기업은 이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이익을 내어도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미국 주식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PBR을 높일 수 있을까요?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주주 환원 정책, 즉 해당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해당 기업을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익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 상법 개정, 그 다음에 코스피 5천 간다, PBR, PR 등등 하는 이야기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PBR을 높이는데 결국 해당 기업들이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꼽는 이유도, 배당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해당 기업의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별도의 소득, 마치 은행 이자처럼 별도의 소득이 생기니까 그만큼 그 주식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죠.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가격이 오를 수 있고,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뒤에서 설명드린 PR도 결국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예컨대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배당 성량은 28%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낮으냐?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 볼게요. 이웃 일본은 34%, 대만은 56%나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난 2014년에서 2023년 동안 10년간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량은 평균 26%였는데 공산국가인 중국은 31%였다고 합니다. 공산국가 진짜 맞나요? 자,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량은 이렇게 낮을까요? 한국 대기업들은 재벌 중심의 집합 계열 회사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재벌 오너 입장에서는 배당을 한다는 것이 회사 돈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회사 돈은 곧 내 돈인데 이 돈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내 돈을 빼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여당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대기업 이사회 멤버들의 주주 책임을 강화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배당 성량을 높이려고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의 평균 PBR이 일본처럼 1.6만 되어도 코스피가 5천은 되고 심지어 대만의 2.4 정도로 올라가면 코스피는 무려 7천을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코스피 5천, 이것은 한국 경제 상황과는 일단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코스피 5천, 심지어 7천은 기업들이, 한국 경제학은 별개로 기업들이 자사의 이익을 투자자, 즉 주주들에게 얼마나 나누어 주느냐에 달려있다. 단순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국 주식시장의 PBR이 얼마인지조차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PR과 헷갈렸다고 변명하는 것은 관료들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 단박에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주식은 대통령이 아니라 모피아, 즉 마피아가 되어버린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한다는 푸념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일단 월급쟁이잖아요. 그리고 승진을 해야겠죠. 자, 그러다 보면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동안에는 일단 경제 지표가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 지표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당장에는 대기업들이 좌지우지하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불리한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관료, 경제정책을 다루는 관료들이 어쩔 수 없이 대기업 친화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정부에서 대출 한도를 강하게 압박해도 집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지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이것은 부동산이 전망이 좋아서가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데 반대로 노인 인구는 계속 많아집니다. 결국 빈집만 많아질 겁니다. 최근 강남 상구에서도 집을 팔고 나간 사람들은 대체로 노인층이었습니다. 노후 자금, 돈, 즉 금융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빚을 내고 또 내서 아파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 대출 한도가 6억 원이잖아요. 6억을 다 땡겨 받았다, 대출을 한다 할 때 30년 원리금 상환을 하면 금리에 따라서 월 250 내지 3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누가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서민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죠. 있는 현금을 쓰면 되니까 대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가 아닌 일반 서민들이 6억 대출을 몽땅 받아서 월 250, 300만 원 정도의 원리금 부담을 하면서 30년 동안, 물론 30년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해서 투자할 수 있을까?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자, 그래서 우리들의 노후는 물론 다 큰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지금은 여야를 떠나서 기업들에 대한 주식 가치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경제와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들의 노후뿐만 아니라 다 큰 자녀들의 미래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한국 기업의 평균 PER이나 PBR 등등을 보면, 그리고 PBR이 뭔지, PBR이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한국의 최고 경제 관료, 이 같은 현상들을 보고 있으니 정말 한국 코스피가 5천 갈까, 경제와는 별개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많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이야기들 알고 들을 때 내한테 도움이 되고 뉴스도 재미있어지고 유익해지고, 그것이 우리들 노후뿐만 아니라 다 큰 자녀들의 미래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랬을 때 내가 만약 돈이 있다면 아파트를 살까, 주식에 투자할까, 그 돈으로 만약 주식에 투자한다면 국내에 할까, 미국에 할까 판단하는데 오늘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지식도 조금 더 높아졌기를 바라면서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